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5주차에서 또 만나게 됐습니다. 5주차에서 학교에서는 5주차, 6주차까지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연장을 했는데 교수님이 이제 판단할 때는 아마 이번 학기에 뭐 기약 없이 이렇게 비대면 수업이 계속 되어지지 않을까 하는 어떤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코로나가 이렇게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학교라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이렇게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한 그 방법이 현 여건에서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강좌보다 당연히 수업의 질이라든지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에 있어서 조금 부재한 부분이 있지만 이런 현 상황이 비단 우리 학교, 우리 이 과목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적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모두가 겪고 있는 크나큰 위기 상황임을 우리가 함께 인식하고 같이 어려움을 분담하고 동참하는 차원에서 현 여건 하에서 최대한 열심히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사실은 5주차에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고자 하는 내용은 이번 학기 강좌 오프라인 강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첫 시간에 언급을 해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급작스럽게 이제 온라인 강좌를 하다 보니까 뭐 운송 물류, 화형 물류, 보관 물류 이렇게 중요한 파트만을 이렇게 먼저 짚고 넘어갔는데 이게 길어지다 보니까 학기 초에 써야 되는 그런 전반적인 글로벌 환경 하에 물류의 중요성과 같은 내용을 다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 5주차하고 6주차 강의는 글로벌 물류 환경의 변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의 주제는 비단 우리 물류 및 운송론 과목뿐만 아니라 우리 국제경영학을 공부하는 여러분 모두에게도 필요한 아주 포괄적인 지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화의 개념, 그 다음에 글로벌화의 발달 과정, 그 다음에 이러한 글로벌화가 촉진되어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러한 환경 하에서 물류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선 여러분 글로벌화라는 이야기, 글로벌화의 시대, 글로벌 인재와 같이 글로벌이라는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글로벌이라는 그 의미는 뭐냐면은 사실은 특정 집단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향력을 좀 넓혀가는 과정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일반적인 개념으로 보면 특정 바운더리에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영역과 영향력을 좀 넓혀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글로벌화라는 현상은 비단 현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인류가 태동하면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만 그 옛날 시대에는 글로벌라이제이션 이런 용어가 없었을 뿐이지 우리가 지금 정의하고 있는 글로벌화의 개념은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가 이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인류가 태동해서 처음에 이제 시족 사회를 형성했죠. 시족, 그죠? 시족 사회에서도 어때요, 여러분? 시족이나 혈연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이렇게 부족들이 이제 집단 생활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어때요?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부족들이 전쟁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한 부족이 다른 부족을 복속시키고, 그렇죠? 그 부족이 가지고 있던 땅이라든지 그 부족이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을 모두 자기가 흡수하게 되면서 그 해당 부족이 좀 더 영향력을 미치는 바운더리가 커지고 또 지배하는 어떤 그죠? 자기가 권력을 행사하는 대상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한 부족 간의 그런
어떤 그 힘의 이해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겠죠. 그래서 좀 더 강한 부족이 그렇지 못한 부족을 흡수하고 또 그 부족이 더 커지고 하면서 과거에 부족 국가가 탄생했을 거예요. 그 부족 국가 어때요, 여러분? 부족 국가들끼리 또 그런 어떤 그렇죠? 전쟁을 해서 상대 국가를 복속시키고 이런 과정들을 밟게 됩니다. 그게 뭐 석기 시대, 뭐 신석기, 구석기, 청동기, 철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인류가 태동해서 현대까지 발달해 왔던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과정에서 보면 분명 인류는 자기가 속해 있던 바운더리 내에서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또 다른 어떤 바운더리를 자기가 복속시키고 흡수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갔어요. 그렇죠? 현대의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특정 바운더리에 있는 하나의 집단이 그렇게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었던 그 근원을 살펴보면 그 안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여러분 기술 혁신이 있었어요. 기술 혁신. 그렇죠? 그래서 그 시대에 접목을 시켜보면은 이런 거죠, 여러분. 뭐 석기 시대에 우세했던 부족이 그죠? 또 다른 부족과 전쟁을 했을 때 그 당시에는 무기를 잘 만들 수 있는 그런 부족 국가가 우세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이 석기를 쓸 때 특정 부족 국가에서 청동을 녹여서 청동으로 이렇게 검을 만들거나 창을 만들어서 무기로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석기를 무기로 사용했던 그런 국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이렇게 열리는 것이죠. 또 청동기 시대가 무르익어갈 무렵 어떨까요, 여러분? 더 강력한 그죠? 무기를 가진 그런 국가가 등장을 하죠. 이 청동기보다 더 강한 물질인 철을 가지고서 뭐 강철검을 만든다든지 창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철을 이용한 무기를 가지고서 좀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들었던 그런 국가가 청동기 국가를 복속시키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들이 현대의 기업에 접목시켜 보면 여러분 무엇이 될까요?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제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더 강력한 무기를 만든 것이죠. 그게 테크니컬 이노베이션, 기술 혁신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게 볼 때 결국은 특정 집단이 자기가 미치고자 하는 영향력의 범위를 활동하고자 하는 그런 어떤 범위를 넓히고자 했던 그런 글로벌화의 현상은 기술 혁신이 그 동인이 되었구나라고 볼 수 있어요. 현대에 어때요, 여러분? 기업도 그렇죠, 여러분. 작은 자국 내의 내수 시장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 시장을 넓혀가고자 하잖아요. 그렇죠? 시장을 넓혀가고자 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 여러분? 그렇죠? 수익 창출을 더 많이 올리고 매출을 더 올리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그 이면에 또 들여다보면 최근에는 어때요? 선진국형 산업으로 갈수록 여러분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을 하고 그 산업 내의 기업들이 생산한 재화들, 상품들은 모두 기술 집약, 자본 집약 이런 제품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기술 집약, 자본 집약적인 제품들은 여러분 필연적으로 협소한 자국 시장 내에서 기업이 활동해서는 다시 말해서 생산하고 마케팅하고 해서는 수지타산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술이 기반이 되어지고 또 그 기술에 근거해서 자본이 많이 투입되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협소한 내수 시장만을 가지고서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글로벌화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지금 아까 고대 얘기를 했는데 중세에 와서 여러분 뭐가 있었죠? 18세기에 산업혁명, 그렇죠? 산업혁명. 우리가
현재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말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18세기에 영국의 제임스 와트가 발명한 증기기관을 발명한 그 시기를 우리가 산업혁명의 시기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제1차 산업혁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를 보면 그 증기기관의 발명을 시작으로 해서 그 증기기관 기술을 이용해서 산업 현장에 무엇이 가능해졌냐면 생산의 기계화가 가능해져요, 여러분. 그 이전까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굉장히 간의 수공업 형태로 물건을 만들어냈겠죠, 여러분. 간의 수공업. 장인이라고 했죠, 우리나라는. 이제 유럽에서는 뭐 길드라고 하는 그러한 조직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장인과 같은 거죠. 그래서 그 길드제 하에서는 특정 재화가 생산되기 위해서는 그 장인이 모든 걸 다 했어요, 여러분. 뭐 생산도 자기가 하고 원료도 자기가 사오고 판매처도 자기가 개척하고, 그렇죠? 그리고 자기의 수제자를 둬서 전수식 교육으로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을 교육시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간의 수공업 형태였던 거죠. 당연히 생산량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아마 그 시대에는 대부분의 재화들이 수요보다 공급이 많이 부족했을 거예요. 그렇죠? 재화가 귀한 시기죠. 그런데 사람이 만들었던 재화를 무엇으로?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인해서 그것을 응용한 기계 설비로 인해서 생산을 굳이 사람이 하지 않아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됐고, 그것도 더 정확하고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게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던 거예요.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기계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 영국으로 기준한다면 특정 재화가 기계화에 의해서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수요를 공급이 초과하는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는 자국에 해당 재화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하고도 재화의 공급량이 남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업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공급량이 남아. 자국의 수요를 충분히 충족했어. 그래도 남아. 그러면 여러분이 기업인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이 오버한 충분한 공급량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 재화가 필요한 곳을 찾아서 또 가야 되겠죠. 우리의 이 충분한 이 생산성을 좀 더 이렇게 필요로 하는 그러한 수요를 찾아서 나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영국은 섬나라니까 바다 건너서 서유럽, 그렇죠? 건너가면 프랑스이겠죠. 프랑스, 독일 이런 데로 진출을 당연히 했겠죠. 그 다음에 좀 더 유럽, 지금 동유럽 쪽으로도 갔을 거고 남유럽 쪽으로도 갔을 거고, 이렇게 자국 시장을 떠나서 자기 기업의 제품의 새로운 수요를 찾아서 시장을 찾아서 떠나갔을 거예요. 그게 글로벌화예요, 사실은. 그 다음에 그게 더 심화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여러분? 유럽을 벗어나서 인도로도 오고, 인도를 벗어나서 이쪽 지금의 우리 동북아시아 지역까지 서양의 상선들이 출현하게 된 것이죠. 중국, 일본, 한국. 그렇죠? 문호를 개방하라. 이런 것들이 모두 글로벌화의 현상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8세기의 산업혁명 증기기관이라는 그 기술 혁신으로 인해서 글로벌화가 진행되었던 것이죠. 생산 기술의 기계화로 인해서. 그렇죠?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자본, 장치 집약적인 산업에 속해 있어요. 또 거기에서 나온 재화의 성격도 다분히 기술, 자본 집약적이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전 세계에 자기 기업의 제품에 수요가 있는 곳을 모두 자기의 시장으로 보고 기업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에 살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글로벌화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정의를 중심으로 설명을 했는데 우선 뭐 글로벌화의 개념과 발달 과정은 그래요. 근데 이제 현대에 있어서 특히 그죠? 최근 현대에 와서 글로벌화가 더 강조되고 글로벌화가 촉진되는 이유들이 있는데 그 이유를 한 네 가지 정도만 교수님은 좀 뽑아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무엇 때문에 이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있는지 현대에 와서 글로벌화가 중요하고 글로벌라이제이션화 해야지만이 된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들어봤어요. 사회에서도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가진 인재, 기업의 글로벌화, 아니면 뭐 대학의 글로벌화 등등등 글로벌화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최근에 와서 그런 말이 더 많이 쓰이게 된 이유가 있는데 우리 국제경영학에서는 크게 여러 가지 이유를 꼽고 있는데 교수님은 네 가지를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기술의 발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기술의 발달. 다시 말해서 이거는 자본집약적 산업 발달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자, 다시 설명하면 기술이 발달을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산업을 나누면은 기술이 많이 들어간 기술과 자본이 많이 들어간 산업이 있고요. 거기에 비해서 생산 요소 중에 자본보다는 노동력이 많이 투여된 그런 산업이 있죠. 그런 산업을 우리가 노동 집약적 산업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정 재화를 생산했는데 상품을 생산했는데 그 상품의 원가를 구성하는 항목 중에 노동 비용, 임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재화는 우리가 노동 집약적 산업의 재화. 노동에 비해서 기술이라든지 자본이 집약되어진 그런 재화는 기술 집약적 산업의 재화 또는 자본 집약적 재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술이라는 것은 자본과 같은 개념이에요, 사실은. 왜냐하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R&D, Research and Development를 하죠, 기업에서. R&D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 연구 개발을 하겠죠, 여러분. 그 연구 개발은 뭐예요, 여러분? 결국은 천문학적인 연구 개발 비용, 자본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볼 수 있는데 현대에 오면서 어떻게 돼요? 산업화가 일어나고 그 선진국 과거에는 선진국이 적었죠. 지금은 시간이 갈수록 선진국이 더 많아져요. 우리나라는 어땠어요, 여러분? 6, 70년대 후진국 중에서도 아주 후진국이었죠. 그러다가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오면서 중진국, 그다음에 앞서 나가는 개발도상국, 그죠? 준선진국 이렇게 하면서 지금의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거죠. 이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선진국의 산업은 여러분 노동 집약적인 재화보다는 기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이 많이 발달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기술이 발달하고 자본 집약적 산업이 발달하면서 다시 말해서 제품의 개발, 생산, 그다음에 뭐 판매, 마케팅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 산업들이 발달하다 보니까 작은 국내 시장에 머물러 있어서는 그렇죠, 수지 타산이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전 세계 시장을 내 기업과 제품의 시장과 고객으로 보고 경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글로벌 경영의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휴대폰 어때요? 휴대폰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의 재화예요? 아니면은 기술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재화예요? 그렇죠.
후자에 해당하죠. 그죠? 이거는 휴대폰이나 노트북, 태블릿, PC와 같은 것들은 그 제품의 가격 부분에 노동자의 임금 부분보다는 기술 개발비와 같은 자본이 투입이 많이 되어 제어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국내 시장에만 팔질 않잖아요, 여러분. 삼성전자 또는 애플의 아이폰 같은 거 어때요? 신제품이 나왔을 때 아이폰은 미국에서, 삼성전자 갤럭시는 한국에서만 팝니까? 아니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당 신제품을 동시에 런칭을 해요.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있다. 두 번째, 수요의 동질화. 수요의 동질화. 수요의 동질화. 뭐죠, 여러분? 수요가 동질화됐다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는 국제경영을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과거에는 지역색이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해당 국가 시장별로 동일한 제품군에 대해서도 니즈가 명확하게 달랐다는 것이죠. 그런 니즈들이 지금은 비슷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의 2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의류, 패션 스타일이라면 동남아시아나 아니면 유럽이나 남미에 있는 동일한 연령층 고객도 똑같이 좋아하는 시대인 것이죠. 상대적으로 과거에는 어땠었냐면 한국의 여성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명확하고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의 같은 연령층의 여성 고객들이 좋아하는 스타일이 현저하게 달랐어요. 미국이 달랐고 유럽이 달랐죠. 그런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글로벌화된 경영이나 글로벌라이제이션보다는 글로벌 전략보다는 지역의 맞춤형 전략으로 접근을 했어야 되는 거죠. 한국 시장에는 한국 시장에 맞는 전략과 제품으로, 동남아 시장은 동남아 시장의 니즈에 부합하는 그쪽 로컬라이제이션이 필요했던 거죠. 그쪽에서 원하는 제품, 색깔, 디자인, 가격, 그렇죠? 유통 형식 뭐 이런 것까지. 또 유럽은 유럽대로, 남미는 남미대로 해당 국가 시장의 문화적 특성에 근거하여 거기에 맞는 제품과 그다음에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제품으로 로컬라이제이션, 현지화 전략을 중심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었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비슷해요, 비슷해. 그죠? 뭐 휴대폰에 대해서 뭐 동남아시아용 휴대폰 만들고 그렇지 않죠, 여러분. 전 세계에 비슷한 거예요. K-팝 문화 어때요, 여러분? 예전에 아마 K-팝 아이돌 스타 같은 경우는 한국의 뭐 그죠? 젊은 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고 그렇게 환호하고 했었을 텐데 지금은 그런 게 똑같잖아요. 남미, 유럽, 동남아 다 좋아하죠. 수요가 동질화된 거예요. 수요가.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표준화된 제품, 글로벌 스탠다드한 제품을 가지고 전 세계에 마케팅을 하고 전략을 추진하는 그런 글로벌라이제이션 전략이 유효한 시대에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는 이 수요의 동질화와 이제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현상인데, 통신, 그죠? 정보통신과 그죠? 그다음에 교통의 발달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인터넷 기술, 그렇죠? 특히 그다음에 교통은 항공교통이 발달하면서 과거의 물리적인 공간의 이격성, 그죠? 장거리의 어떤 공간의 어떤 물리적인 거리에 따라서 나타나는 차별적인 현상들이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통신 기술, 인터넷을 중심으로 하는 정보통신의 기술의 발달, 항공기를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교통수단의 발달은
기존의 물리적 공간의 거리를 현저하게 단축시키고 있죠. 단축시킨다는 것보다는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어요. 자, 교수님도 지금 이 동영상 강의를 유튜브라는 동영상 플랫폼에 업로드해서 여러분과 공유를 하고 있는데요.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이런 플랫폼, 정보통신 기술에 기반한 플랫폼을 이용해서 한다면, 그죠? 그쪽 지구 반대편에 있는 현상도 실시간대로 공유를 할 수가 있고 정보를 그죠?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K-팝 스타를 좋아하는 이유 뭘까요, 여러분? 그러한 저런 정보통신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이에요. 그죠? 항공기 교통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어떤 현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전 세계 지구 반대편도 항공기 논스톱편을 이용하면 14시간이면 도달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지역별로 이렇게 다르게 나타났던 차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보통신 기술과 교통의 발달로 인해서 이제는 거의 없어져 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두 번째 얘기한 수요의 동질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또 하나의 이유다. 마지막은 무역 장벽의 감소예요. 무역 장벽. 무역 장벽은 쉽게 얘기하면 뭐죠, 여러분? 다른 나라의 물건, 재화가 자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걸 장벽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무역 장벽은 관세로 있죠. 관세, 듀티. 관세 장벽. 관세에 의하지 않는 또 다른 장벽은 모두 비관세 장벽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다른 나라의 제품이 자국에 들어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그래서 높은 관세를 통해서 장벽을 만드니까 외국의 기업과 제품들이 자국에 들어오지 못했죠. 우리나라에도 잘 못 들어왔고 우리나라 기업도 해외에 못 나갔어요. 다시 말해서 글로벌화가 진행되기에 어려웠던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장벽이 감소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해외의 재화가 자국에 들어오는 것도 쉬워졌고 우리나라의 재화가 외국에 수출되는 것도 쉬워지고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다른 나라 시장을 진출할 수 있는 장벽이 낮아지면서 글로벌화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구축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촉진되고 있는 FTA 뭐예요?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이죠. 이것도 글로벌화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글로벌화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알아보고 이러한 환경하에서 물류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촉진 원인 중에서 우리가 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들이 특히 무역 장벽의 감소 같은 경우는 우리 국제 경영학 측면에서 물류에도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 중심으로 한 번 더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할까 합니다. 그래요. 자, 오늘 5주차 첫 번째 강의인데 오늘 요 글로벌화의 개념, 글로벌화의 태동과 발달 과정, 그리고 현대에 있어서 글로벌화가 촉진되는 가장 큰 원인 4가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하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중에서도 무역 장벽의 감소와 관련해서 우리가 내용을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는 시간으로 이렇게 합시다. 그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